제어공학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10문제에서 20문제가 됩니다. 기사에서는,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회로가 다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산업기사. 근데 전기기사는 굳이 뭐 기사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산업기사만 가져도 뭐 선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가 더 들어가니까 뭐 제어가 또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어는 오히려 기출문제에서 제어는 많이 나옵니다. 기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 아무래도 뭐 회로하고 자기야 이쪽을 굉장히 염려를 하는데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합니다. 60점 넘기면 된다. 과락 나오지 않도록 하라. 뭐 이것만 좀 조심해서 60에서 65점 사이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100점 맞아서 합격하나 60점 맞아서 합격하나 1차 패스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점수 1차에서 많은 점수를 얻는다고 해서 2차 실기시험 볼 때 가중치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패스 아니면 노패스 이 두 가지로 딱 나누니까 1차는 어떻게 해서라도 패스를 해야 합니다. 이건. 근데 이 공부를 하려고 보면은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또 보면은 문제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거 하면서 100점 맞는 강의는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60에서 70점 맞는 이런 강의를 좀 할 거니까 좀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나는 뭐 이걸 회로를 100점 맞아야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시험이 내년 3월 3일이죠. 첫 시험인데 자, 우리 다 같이 100% 합격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보도록 합시다. 예,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고 아마 자기약은 첫 수업을 했는데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예. 전력했나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이 전기 수학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2가 5다라고 하면 이 x는 얼마냐? 뭐 이런 거. 항상 분수식으로 나와 있을 때 뭐 5도 뭐 1분의 5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항상 x자로 곱해주면 그렇죠. 등식이 성립해요. 이렇게요. 5x는 얼마? 2가 됩니다. 이렇게. x는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서로 x자로 곱해서 같은 거. 통분할 줄 알죠? 통분.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냐? 5분의 2 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년에 제동포, 중국 교포들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2 더하기 3은 5, 1 더하기 1은 2, 5분의 2 이렇게 쓰시는 분이 좀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뺐지.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는 항상 밑에가 똑같아야 합니다. 이걸 통분이라고 하잖아요. 통분.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 3을 곱해서 6, 여기다 2를 곱해서 6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요. 6. 3을 곱했고 또 여기다 2를 곱했고 또 여기까지 해놓고 12 하면 안 돼. 이제 엄마가 똑같아지면 엄마는 변함이 없어. 6. 아들만 더해주는 거죠? 분자만. 6분의 5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지 말고. 네. 딴 거 하지 말고. 아니에요. 이거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아까 회를 100점이나 했는데 진짜 100점 맞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없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러면요. 주로 이제 우리 이게 정규 4년대 안 나오고 100점 진짜 간다고요? 100점 맞아도 이 얘기를 안는데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가 80점 정도 맞고 찍어서 또 100점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기초 이제 수학이 좀 나오는데
오늘 그 첫 수업이지만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은 내가 강의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교재 20쪽 한번 보세요. 교재 기초 이론에 이 단위에 대한 거, 단위. 단위 환산이 나와요, 단위 환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M, K, S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M은 기준이 미터, 여기는 키로. 길이로 따지면 킬로메타. 그 다음에 무게로 따지면 킬로그램. 이런 걸 써요. S는 초, 세컨드죠. 이런 단위가 기본 단위를 씁니다. 길이, 질량, 시간. 이런 단위가 기본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위는 아마 미터나 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미터. 1미터 이렇게 딱 기준이 돼요. 1미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이 해놓고 기준 단위 해놨죠? 1. 이렇게 해놓고 1.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은 1볼트야. 그냥 전압으로 따지면. 1. 근데 여기서 이제 키로가 나오잖아. 키로. 그럼 이건 킬로볼트란 얘기입니다. 자, 키로로 따지면은 이걸 볼트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키로는 얼마냐? 그래서 이 값을 1을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1볼트를 1이라고 했을 때 1 킬로볼트는 몇 볼트냐? 이렇게 나오죠. 키로는 1000볼트. 근데 우리는 전기 공부할 때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이런 걸로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 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 편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수라고 해요, 지수. 지수법이다. 그래서 1kV는 10의 몇 승? 3승 이렇게 써요. 자, 이제 키로보다 조금 더 커지는 값이 있다. 이걸 메가라고 해요, 메가. 1. 메가. 보통 메가볼트. 저항으로 따지면 메가옴. 메가볼트 하면. 이건 메가는 메가볼트를 볼트로 환산하면 10의 몇 승? 동그라미가 6개. 그렇죠? 6개. 커지죠? 그죠? 그럼 10의 9승은 뭐냐? 기가라고 해요, 기가. 기가볼트. 10의 9승. 10의 12승이 나오죠. 뭡니까? 테라. 테라볼트라고 해요, 테라볼트. 볼트로 오면 10의 12승. 자, 어지간 여기 단위를, 기본 단위를 테라, 기가, 메가, 볼트, 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건 다 무슨 자야? 대문자죠? 대문자는 굉장히 큰 값이야. 근데 이걸 기준해서 밑으로 가면 이제 소문자를 써요. 여기가 이제 이게 소문자 이거잖아. 이게 미리볼트야, 미리볼트. 메타가 미리. 보다 적은 건 센티. 이게 센치죠, 센치. 아, 죄송합니다. 센치 다음에 미리. 센치 다음에 미리. 이렇게. 미리. 이게 미리미리야, 이걸로. 센티, 메타, 미리, 메타. 이거죠? 그래서 C를 쓰고 M을 씁니다. 그래서 센치는 10에 몇 승 메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1메타는 100cm야. 이거나 1메타를 센치로 환산하면은 100이야, 100. 100이죠, 100. 100은 동그라미가 몇 개? 2개. 이렇게. 그럼 반대로 센티를 메타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의 2승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주면은 이건 그냥 1cm가 되잖아요. 10의 2승으로 나누면. 이건 어떻게 돼요? 10의 2승분의 1메타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을 또 지수로 표기할 줄 알아야 해. 지수. 항상 지수값의 역수를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해 줍니다. 10의 몇 승? 마이너스 2승.
자, 여러분들 1은 모든 값의 0승은 1이 돼. 0승은 1. 그래서 10에 0승이 되면 이 값을 얼마라고 한다? 1. 이건 1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수는 이렇게 지수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가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잖아 지금. 근데 이건 10의 1승이야. 동그라미가 하나니까. 하나. 10의 2승. 동그라미 2개. 3승. 이 밑에 있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해요. 밑.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누승값을 우리는 지수라고 그래. 지수. 지금 뭐가 같아요? 밑이요. 밑이 같죠? 네. 밑이 같으면 지수는 다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는 거야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 6. 지수는 밑이 같으면 더해주라. 자, 우리가 여기서 밑이 같잖아 이건요. 근데 나누기야. 그럴 때는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주는 거야. 0에서 2를 빼면은 0에서 2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런 값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cm를 메타로 고치면 10의 몇 승이냐? 마이너스 2승 메타야 이게요.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로 나오면 10의 몇 승이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센티를 메타로 10의 마이너스 2승. 미리를 메타로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또 이런 단위가 나와요. 이렇게 놓고. 이거 읽을 때 마이크로. 한번 따라해봐. 마이크로. 메타로만 마이크로 메타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는 용량의 단위가 F라는 단위를 쓰고 페럿이라고 페럿. 그럼 이건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기를 저장하는 정전 용량의 단위. 콘덴서의 단위야. 이렇게 마이크로가 나오면 마이크로 메타가 나오면 메타로 고쳤을 때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메타가 됩니다. 자, 하여간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6승이야. 근데 이것도 있어요. 마이크로가 두 개야. 두 개야, 이렇게.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 몇 승이야, 그럼? 10에 마이너스 12승을 이렇게 하나로 표기해. 피코메타. 이 피코야, 피코. 피코는 그래서 10에 몇 승이냐? 12승이 돼요. 예, 우리 전기 공부나 모든 공학의 계산식은 이 단위 싸움이야, 단위. 예, 단위 환산을 잘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단위 변경을 잘해야 해.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승이 나오면 이게 N. 이건 N이야, N. 이걸 나노메타. 나노메타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9승이다. 그래서 이 단위 환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할 때마다 단위 환산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는 미터가 기준이 돼, 메타야. 메타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정전 용량의 단위는 이게 기준이 돼, 페럿. 뭐 전압의 단위는 볼트. 이게 기본이야, 이게. 자, 이런 단위 환산은 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미분과 적분에서는 이 값은 하나씩 알아놓기 바랍니다. 만약에 x의 n승을 미분하면 얼마냐 이렇게 나와. x의 n승을 그냥 듣기만 해봐. n승 x승. 다시 말하면 x의 2승을 미분하면 얼마냐. 또는 x의 3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럴 때는 항상 이걸 미분한다는 것은 이 x를 미분한다는 것은 이것을 dx, x의 n승이다. x를
x에 대해서 잘게 자르는 거야. 자른다. 최소화시킨다. 했을 때 이렇게 미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dx분의 d. dx분의 d. 어떻게 보면 이건 미분은 기울기야, 기울기. 그래서 이제 자기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것을 방향성을 가지면 이걸 이렇게 표기해, 이렇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쓸 겁니다. 자기학 시간에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로에서는 dx분의 d.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이 값을 미분하면 이렇게 기억을 해놔요. 여기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와요, 항상. 그리고 x에서 지수가 n승이잖아. 항상 지수에서 하나를 빼주면 돼요. n-. 이게 미분한 거야, 이게. 미분한 거. 어떤 기울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미분해서 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미분하면 얼마일까요? x의 3승을 미분하면 얼마이가? 이걸 미분하면 3 n이 어디가 있어요? x의 3-2니까 얼마? 2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 여기에 상수가 2, x의 4승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미분하면. 그렇죠. 2는 앞에 놓아두고, 그 다음에 x 4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4가 앞으로 나오고, x에서 4에서 하나 빼면 몇 승이야? 3승. 2 곱하기 4니까 2, 4, 8, x 3승이 되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느 전기량을 구하는 식이 나와요. 어떤 도체 전기량을 구하는 식.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적분해서 구해요. 적분, 전기량은. 이런 적분을 쓸 때, 이것을 읽을 때 인티그럴 또는 인테그럴 이렇게 얘기해. 이걸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야, 이게. 합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여기 구간이 나오면 이런 구간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정적분. 구간이 있으면. 근데 구간이 없으면 이런 적분은 부정적분이라고 그래요. 괜히 미분 적분 하나보다 지금. 이따 전기량을 구할 때 이 식을 하나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n승 dx를 하면 이건 적분이야. 아까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이거였죠? 반대로 이놈을 적분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놈을 미분하면 이게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할 때는 이제 적분이야. 적분하면 항상 아까는 앞에 나왔잖아. 빼줬잖아. 이건 하나를 더해서 분모야. 하나를 더해서 분모. n 플러스 1에서 분모 이렇게 돼요. 분모. 그리고 x에 하나를 더해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이놈을 미분하면 뭐가 돼야 한다고 했어? 이게 돼야겠죠? 한번 해보자 그럼. n 플러스 1분의 1은 상수야. 그럼 x의 n승을 미분하면 이걸만 미분하면 앞으로 이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뭐가 나와야 합니까? n 더하기 1이 더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나와야죠. 그래서 이 값이 n 더하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에서 하나 빼줘야 할 거 아니야. 이걸 미분하면 그냥 n 플러스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왔고 이놈은. 그러면 하나 빼주니까 어떻게 돼? n 플러스 1에서 하나 빼주면 x의 n승만 남죠. 이건 없어지고 이거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적분식 x n승을 적분하면 하나 더해서 분모 n 더하기 1분의 x의 n 더하기 1승이다. 이것만 하나 알아놓고 t의 2승 dt야.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얼마야? t 제곱을 적분하면 방금 했잖아 이거요.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분의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하나 더 하니까 얼마? 3. 하나 더 했잖아 이게.
t에다가 하나 더 하면 몇 승이야? 하나 더 했잖아, 이거. 하나 더 했잖아, 이거. 더 했잖아. 얼마야? 3승. 3분의 t 3승입니다, 답이 이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어느 도체 통과한 전기량을 구할 때 이 적분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제 그걸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빼주면 돼요. 자, 이런 공부는 이제 전기량을 구하는 식에서 배우기로 하고, 자, 우리 회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나와. R이라는 저항. 이걸 저항이라고 그래, 저항. 그리고 이렇게 써요. 단위를 옴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체가 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그 도체에는 저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전선에 저항이 존재하면 이런 저항을 선로 저항이라고 해요. 선로 저항. 네. 그 다음에 어떤 전구가 있어. 전구에 어떤 저항이 존재하면 이런 저항은 부하 저항이라고 합니다. 부하 저항. 다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공부를 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이 도체, 이게 도체야. 이런 도체가 있어. 도체, 이게 도체입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물체야. 그래서 이 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구리야, 구리. 이게 다 동선, 구리선 아닙니까? 전선이 안에 피복이 되어 있지만 다 동선이야. 그렇죠? 동선. 그리고 뭐 알루미늄 선도 있어요. 그래서 동선에는 또 연동선도 있고 경동선도 있다. 그러면 이런 도체에는 뭐가 있느냐면 저항이라는 게 존재해. 저항이요. R. 그럼 이 저항을 구하는 식은 뭐냐? 저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선로의 길이가 길면은, 이렇게 길이가 길면은, 길이라고 하자, 이를. 이 길이야. 길이가 길면은 저항도 커진다. 저항도 커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도체의 단면적이 S라고 하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퍼져나가면 저항체가 적어져요. 분산시키면. 그래서 이것을 단면적을 S. 그럼 뭐야? 저항은 길이에는 이게 커지면 커지는 걸 비례. 이게 커지면 작아지는 건 반비례라고 해요. 비례 반비례 알죠? 네. 그리고 이 도체가 경동선이냐 아니면 연동선이냐 아니면 알루미늄선이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항률이라고 해요. 저항률. 이런 저항률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고 고유저항이라고 해요. 이거 읽을 때 로우라고 해요. 로우. 네? 로우 이렇게. 고유저항은 경동선이냐 아니면 연동선이냐 경동선이냐 이건 똑같이 동선이죠. 동선. 이건 구리야 구리. 두 가지는. 또 알루미늄 선이라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은 송전선로에서 이 알루미늄 선을 씁니다. 송전할 때. 예. 철탑과 철탑 사이 거리가 멀잖아요. 구리선 안 써. 알루미늄 선 씁니다. 가벼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의 고유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연동선일 때는 고유장이 58분의 1이다. 이것은 55분의 1이다. 이것은 35분의 1이다.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에서 대부분 줍니다. 고유장. 그래서 여기 고유장은
사용하는 도체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근데 이 도체가, 이런 도체가 원형인 도체야. 이런 케이블 같은 것도 원형인 도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면적 S는 반지름이나 아니면 지름을 알고 있으면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이때 단면적을 우리는 이렇게 표기한다. 파이 R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단면적은 파이 R 제곱.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반지름으로 나오지 않고 지름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름을 이렇게 2로 나눠봐요. 지름을 2로 나누면 반지름 R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4분의 2를 제곱하면 4지 않나? D제곱이 돼요. 그리고 앞에 파이가 있네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나 4분의 파이 D제곱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고유저항. 반지름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름으로 표기하면 여기다가 4분의 파이 D 제곱을 넣고 길이 L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이건 얼마야, 이거? 1분의 2. 2죠, 2.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모든 값의 수식을 분수로 한번 나타내보자. 1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에 것을 곱해주면 분모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 것과 가장 밑에 것을 곱해주면 분자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4가 이로 올라가요. 1분의 1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4가 이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표기하면 로우 파이 지름 제곱의 제곱 길이 L이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습니까? 저항은 지름이나 반지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승에 반비례한다. 저항이 반지름이나 지름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제곱에 반비례해서 적어진다. 이 저항에 대한 것을 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파트는 전력에서도 나와요. 전력에서. 어떤 선로 저항을 구하는 R은 고유 저항, 로우,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 면적,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항을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십시오. 자, 교재 페이지 회로 이론 나와 있는 1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 저항의 접속법이 나옵니다. 이런 선로에 저항이 있다고 해봐요. 저항. 그럼 여기도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도체와 도체를 연결하는 저항을 이렇게 표기해 보는 거야. 이렇게 직접 연결했어. 직접. 이것을 직렬 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체 저항이 R1이라는 저항이고 R2 저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이가 있고 여기에 전이가 있다고 해봐요. 전이. 항상 이놈하고 이놈에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을 있잖아, 물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나오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건 위치의 차가 틀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전동기, 모터를 돌리고 모터와 옆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가 있잖아. 펌프에서 압력을 만드는 거야. 막 돌려가지고. 이 압력으로 해서 뭘? 압력으로 해서 물을 어떻게 위로 올려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압력을 물에서는 수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에서는 이걸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놈이 V1이 V2보다 크면은 이때 흘러가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놈이 크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이 값을 V라고 하지 않고 이 값을 그냥 이렇게 V라고 하잖아. V라고 하면 이건 정확히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 전압의 차를 그냥 V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극성을 표기할 때는 항상 큰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큰 것이 플러스, 적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여기에 있는 저항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항으로 이렇게. 이때 흐르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나타내는 공식을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 옴 법칙이다. 옴의 법칙은 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국지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면 곱하기고 수직으로 됐으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됩니다. 자, 전압의 단위는 뭐야? 볼트. 저항의 단위는 뭐라고 했나요? 옴. 전류의 단위는 뭡니까? A라고 적고 암페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저항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은 저항은 커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커진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합치면 어떤 저항이 되느냐? 우리가 합친 저항을 그냥 R을 제로로 할까요? 합치면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합치면 된다. 그러면 이걸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놈이 여기에서의 전이 차야. 그러면 합성 저항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저항은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전압이 됩니다. 이게 전류값이야.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R1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또는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각각 전압을 구해보자. 서로 이 전압의 크기를 두 개로 나눠보자. 그래서 이런 전압을 분배 전압이에요. 분배 전압. 분배 전압. 전압을 분배한다. 분배 전압. 자, 그러면 우리가 V1은 뭡니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는 하나뿐이 없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겠어? 왜 길이 이것뿐이 없는데. 그래서 직렬시에는 이 저항이 크건 적건 전류는 여기 똑같은 전류가 흘러요. 길이 하나니까. 근데 병렬시에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적게 흘러요. 저항이 적으면 전류는 많이 흘러요. 이제 이거 병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건 하나뿐이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 V1은 뭐냐? 우리 여기서 V는 뭡니까? IR이죠? 그러니까 전류는 I고 R1이 되는 거야, V1은. V2는 뭐야, 그럼? I가 되고 R2가 됩니다. I 값이 뭐였나요? 이거였죠, I가.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보자. 대입을 시켜보면은 R1, R2분의 V 곱하기 R1이 이렇게 됩니다. 야, 곱하기는 있잖아. 서로 바꿔도 괜찮아.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하고는 바꿔봐요. 이게 R1이 되고 V라고 해봐. 그래서 직렬시에는 여기에 걸린 전압을 물어볼 때는 항상 분자가 내 거의 저항이 올라간다. 내 거의 저항이 이거 할 때는 내 거의 저항이 분자로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계산 없이 바로 해볼까요? 자, 여기 V2는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내 거가 뭐야? 그리고 전체 전압 V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직렬시의 무슨 전압? 분배 전압이라고 합니다. 분배 전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교재를 보십시오. 그 내용이 1쪽에 쭉 나와 있네요.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한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 배율기란 말이 나옵니다. 배율기. 내가 전압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전압계를 가지고는 전압을 100V 이하뿐이 측정을 못해요. 근데 여기 전압이 220V야. 그 전압계를 뜯어 고쳐야겠네, 이거. 뭐 최소한 300V까지는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전압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있는 전압계의 저항이 내부 저항이야. 자, 우리 교재에서는 내부 저항을 뭘로 표기했냐면 그냥 R로 표기했네요. R, 이렇게 R. 여기 책대로 하면 뭐 어느 책 뭐 이렇게 표기되고 그렇습니다. R. 그래서 여기에 전압계 눈금이 V1이 있어서 V1.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100V뿐이 없었어. 그러면 전압계 크기를 넓히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넓히려면 여기다가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이 V1의 전압이 이렇게 V2의 전압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거 연결시키면 이걸 그대로 이용해 보는 거야, 직렬.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저항은 보통 RM이라고 하고 이 전압 V1을 V2의 전압으로 넓히기 위해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거야. 이러한 계기를 우리는 배율기라고 한다. 자, 배율기는 그래서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배율기. 두 번째,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항을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측정 범위가 넓혀져요. 이럴 때는 분류기라고 해요. 분류기. 자, 분류기는 좀 이따 보고. 그러면 내가 방금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V1의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자, V1. 어떻게? 이놈과 이놈이 직렬이죠? 불러봐. R 더하기 RM. 자, 이거 구하는 건 분자가 R이 가야 해, RM이 올라가야 해. R이 가야지 내 거니까. 그리고 전체 전압이 뭐야? V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저항이 배율 저항. 이걸 배율 저항이라고 하는데 배율 저항의 크기를 얼마짜리로 연결해야 V1의 전압의 눈금이 V2까지 넓힐 수 있느냐. 이걸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못 구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분모 분자를 V2로 나눠봐.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나눴어, 양변을. 맞나, 이거? 야, 있잖아. 이거 V2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V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V2 이렇게 됐잖아. 이거 V2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일단.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이걸 지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놈과 이놈을 다 뒤집어줘.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면 이건 V1분의 뭐가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R분의 뭐가 돼요? R 더하기 RM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집에 가 자지 말고 이거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야? 1R분의 R은 1이죠. 1. 그 다음에 R분의 뭐가 돼요? RM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V1분의 V2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V1에서 V2로 전압이 넓혀졌잖아. 얼만큼 몇 배 넓혀졌느냐. V1이 예를 들어서 100V인데 이놈이 300V야. 그럼 몇 배 늘어난 거야? 3배 늘어났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율이라고. 배율. 늘어나는 배율. 몇 배, 율 할 때 배율이에요. 그럼 이놈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 값이 어떻게 돼? 이게 빼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넘어갔어? 그럼 이제 R 값을 구하면 되겠죠. ROM 어떻게 돼요? 자, V1에서 V1 이렇게 되고 뭐만 곱해주면 돼요? 이놈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 하면 이렇게 돼요. 이 값이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굳이 외우지 말고 이렇게 전압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전압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자, 하나 더. 그러면 저항은 직렬 시에는 방금 어떻게 했습니까? 더해주면 됐죠. 합성 저항이. 저항은 뭐냐면 전류가 가장 싫어하는 놈이야. 왜? 흘러가는 전류를 방해하니까. 근데 전류가 좋아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전류가 좋아하는 놈. 우리가 이것을 직류에서는 저항의 역수를 좋아해. 이렇게 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G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콘덕턴스 또는 컨덕턴스라고 그래. 콘덕턴스 또는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단위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저항이 뭐였습니까? 옴분의 1이죠. 이렇게 단위가. 그래서 이 값을 쓸 때는 옴에 마이너스 1승으로도 표기해 이렇게 해요. 역수니까. 근데 실제로는 콘덕턴스의 단위는 저항을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줘. 이것도 콘덕턴스의 단위야.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냐면 모우라고 해요. 모우. 모우가 무슨 단위? 콘덕턴스의 단위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S라고 됐어. 그리고 이럴 때 지멘스라고, 지멘스. 이것도 무슨 단위? 콘덕턴스의 단위야. 되게 많죠, 콘덕 단위가.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콘덕턴스를 직렬로 한번 연결해 봤어요. G1과 G2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합성 콘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이게 만약에 저항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이렇게 됐죠.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콘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R은 G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역수니까 항상. 또 G는 R분의 1이고. 맞죠? 그러면 이 값을 저항으로 표기하면 뭐냐면 R분의 1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 값을 저항으로 표기하면 R1 더하기 R2인데 이 값을 G1분의 1이 뭐야? R1. 그 다음에 G2분의 1이 뭐야? R2. 이게 R1이고 R2 아니야. 뒤집어주니까. 그리고 더한 값이 합성장이 뭐야? G0분의 1. 이거면 R0야. 맞죠? 내가 저항을 뭘로 표기한 거야? 콘덕턴스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콘덕턴스의 직렬은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더해줘야 합니다. 저항식으로 표기한다면. 이거 통분해봐요. 통분은 아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G1, G2. 여기다가 G2 곱했죠? 그럼 G2 곱했어. 이게 약분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G1 곱했죠? 그럼 더하기 G1. 그럼 이것은 합성 콘덕 1이 돼요. 우리 직렬시에 합성 콘덕턴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줘야 해? 뒤집어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면 어떻게 된다? G1, G2. 이것을 합성 콘덕턴스라고 합니다. 직렬시는 이거야, 그냥. 직렬은. 분모는 더해주고, 분제는 곱해주면 직렬시에 합성 콘덕턴스가 된다. 우리 책에는 콘덕턴스는 안 나왔는데,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콘덕턴스까지. 자,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콘덕턴스가 하나가 2모, 하나가 3모야. 그럼 이건 합성 콘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분모는 더해주고 곤자는 곱해주면 1.2모가 답이 돼요. 이게요. 이거잖아. 더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직렬과 콘덕턴스의 직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병렬인데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병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류에 대한 오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이따 시작할 때 추석 한번 부를 겁니다. 추석. 네.